비록 단 한 차례의 슈팅밖에 때리지 못했지만 리그 최강 맨시티의 공격을 90분 내내 들어막았더니 덕배도 도쿠도 아닌 아케가 결승골을 넣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솔직히 말해 디아스의 행동이 파울이든 아니었던 간에 다들 졌지만 잘 싸웠고 탈락했지만 고생 많았다. 유일하게 우승 가능성이 남아있던 FA컵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탈락할 줄이야. 솔직히 맨시티만 이겼더라도 우승이나 다름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봤자 고작 16강이었을 텐데 우승은 무슨? 원래 토트넘에게 FA컵이란 기껏 강팀을 꺾고 올라간 다음 하브리그 팀에게 무너지는 게 단골 레파토리라는 거 모르십니까? 단골 손님이고 단골 레파토리고 이번만큼은 달랐을 거라고 자식아. 지난 시즌 우승팀 맨시티를 꺾고 올라갔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 뭐 적당히 레스터 같은 이브리그 팀을 만나서 우리만 충격적인 충격패를 당한 다음 내년엔 반드시 어쩌고 저쩌고 또다시 행복회로에 기름을 채우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충격패 같은 소리하고 있네. 16강보단 흥민이 형이 돌아오신다는 건 몰라? 최소한 0대0 무승부를 지키며 재경기만 할 수 있었더라도 완전체의 토트넘은 유력한 우승 후보였을 거라고. 이번 FA컵 16강에 메유가 올라갔다는 건 못 들었어? 그만큼 이변도 많고 변수도 많은 FA컵의 우승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것이며 맨유의 상대는 고작 4부 리그의 뉴포트 카운티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이빨 빠진 맨유라 해도 승리가 당연한 경기였거늘. 맨유가 아니라 메유! 무려 6부 리그 소속의 메이드스톤 유나이티드가 16강에 올라갔다는 거 몰라? 맨유가 됐든 메유가 됐든 6부 리그 팀이 FA컵 16강에 올라간 것 이상으로 토트넘이 새로운 홍구장에서 맨시티에게 졌다는 게 가장 큰 이변이지 않겠습니까? 원래 징크스란 깨지라고 있는 것이고 오심이었든 실력이었든 간에 완패를 할 수 있는 경기였다. 덕배가 펄펄 날기 시작한 뒤에야 메디슨 자네를 투입했던 나의 한발 늦은 전술도 흥민이의 공백을 메꾸지 못하며 이렇다 할 공격하면 해보지 못한 전체적인 전력도 전술부터 전력까지 패박이와 맨시티가 한 수위였다고 봐야지. 어찌됐든 실점을 허용했고 어찌됐든 경기에서 졌지만 그래도 수비만큼은 합격점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18번의 슈팅을 허용했지만 실점 장면을 제외하면 완벽에 가까운 수비를 보여줬으며 아케의 결승골이 터지기 전까지 짠물 수비를 보여줬다는 게 그나마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골을 넣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닌가? 브렌트포드, 에버튼, 브라이튼, 흥민이가 복귀하기 전까지 아직 3경기나 남아있는데 혹시 또 모르지 않겠습니까? 듣기로는 한국이 대회 최약체인 말레이시아도 이기지 못했다고 하던데 이거 어쩌면 흥민이 형께서 당장 이번 주에 돌아오실지도. 나 역시 그런 상황을 기대하고 있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언제까지 손흥민 한 명한테만 의존하고 있어야겠나? 히샬리송, 베르너, 쿠루셉스키, 존슨 등등 공격 자원이라면 차고 넘치는구먼. 너희들은 어째서 피니셔가 되지 못하는 거지? 아무리 많은 공격수가 있다 해도 월드 클래스는 손흥민 한 명뿐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니 디발라 자네가 여기는 어쩐 일로? 늘 이맘때면 와달라고 애걸복걸 매달리던 토트넘에서 어째서인지 연락이 없길래 이번엔 제가 직접 와봤습니다. 아무튼 뭐 간단하게 소개부터 하자면 세리에 우승만 5번이나 있으며 무려 메시와 함께 월드컵 우승까지 거머쥐었던 경력도 A급 실력도 A급 거기다가 얼굴은 S급을 자랑하는 로마를 떠나고 싶은 로마의 왕태자 파울로 디발라입니다. 무리뉴 감독님께서 경질된 이후 디발라 선배가 로마를 떠나고 싶어 하신다는 건 저희도 익히 들어왔지만 높은 인지도는 물론 최근 활약에 뛰어나셨던 만큼 이적료가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한때는 내 몸값이 1,500억 가까이 불어난 적도 있고 30대에 접어든 지금도 제값 주고 영입하려면 500억 이상은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선 선착순단 한 팀만이 200억도 안 되는 이적료로 날 영입할 수 있는 걸? 설마 바이아웃 조항이 발동하였고 그 금액이 고작 200억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자식 눈썰미가 제법인걸? 올해 1월부터 나의 바이아웃이 발동하였고 그 금액은 고작 1,300만 유로 한화 약 187억 원으로 월드컵 우승 공격수 를 영입할 수 있다는 말이지. 그 정도 금액이라면 거저나 다름없는 건데 세리에 구단들이 선배를 가만두겠습니까? 이탈리아에서만 10년이 넘게 뛰어오신 만큼 믿고 쓰는 선수라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나의 바이아웃 조항은 이탈리아 외부 국가 한정으로 발동된다. 친정팀 유벤투스나 지난 시즌 챔피언 나폴리 역시 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태지만 리그 내 이적에 필요한 이적료는 바이아웃 금액의 3배 가까이 되는 관계로 30대 베테랑에게 투자하기엔 부담스러운 금액이지 않겠나? 근데 선배라면 다른 리그로 넘어가도 충분히 우승팀에 가실 수 있을 텐데 굳이 우승과는 담을 쌓고 지내는 토트넘에 오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승팀에선 이렇다 할 제한이 없던 걸. 현재 나의 차기 행선지 후보로 맨유, 첼시, 뉴캐슬 그리고 토트넘이 있지만 내 팀 모두 우승과는 살짝 거리가 있는 편이고 이왕 말년을 보내는 거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토트넘에 우승컵을 안겨주는 게 조금 더 낭만적인 그림이지 않겠나? 선배의 위닝 멘탈리티만 해도 상당한 도움이 되겠지만 디발라 선배는 워낙에 양날의 검으로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슈팅과 드리블은 물론 공격 전개와 패스까지 못 하나 빠지지 않는 선수라 할 수 있지만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쓰기 애매한 선수라 불리며 1선도 2선도 아니고 9번도 10번도 아닌 반쪽짜리 선수라고 할 수 있었지만 로마로 이적한 뒤부터는 어느 자리에서 뛰어도 1인분 이상은 해주고 있거든. 최근 활약만 놓고 보자면 1인분을 넘어 3인분 이상 하고 계시던걸요. 빌드업부터 플레이메이킹과 마무리까지 공격에 하나부터 10까지 관여하고 계시던데 흡사 지네딘 지단이 머리를 기르고 돌아온 것 마냥. 아이 뭐 그렇다고 감히 지단 형님이랑 비교할 수 있겠나? 뭐 쓰기는 애매하고 안 쓰기는 아깝던 게르 같은 선수에서 어떻게 활용하든 제 몫을 다해주는 닭다리 같은 선수가 됐다고 할 수 있지. 뭐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무려 펫박이의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는 보스텍 감독님이라면 누구보다 맛깔나게 쓰실 수 있지 않겠나? 사실상 흥민이와 히샬리송, 로또는 정통 9번이 가장 필요한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자네라면 충분히 탐나는 선수라 할 수 있지. 앞선 두 녀석을 9번에 세우고 메디슨을 10번에 세운 뒤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9.5번 그 자리가 디발라 자네한테 딱 맞는 자리지 않겠나? 아주 정확하게 보셨지 말입니다. 스트라이커도 플레이메이커도 아니라서 9.5번
95번인 게 아니라 스트라이커도 플레이메이커도 가능하기에 9.5번이라 할 수 있죠. 그럼 만에 하나 이적을 하신다면 등번호는 95번이 딱이지 않겠습니까? 사이에 점 하나만 찍는다면 낭만과 간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9번을 뺏기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러는 것 같은데 난 오랜 시간 21번을 선호해왔으며 아이 그래도 95번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처음이라면 제가 매경기 찍어드릴 수 있으며 21번은 어딘가 어정쩡해 보이고 어딘가 멋대가리가 없으며 어딘가 발이 느릴 거란 이미지가 21번이 어때서 그래? 무려 피를로 선배의 번호를 물려받았던 그러고 보니 셀세비니가 21번이었던가? 아이 그게 그렇긴 합니다만 유벤투스 직속 선배가 양보를 원하신다면 내가 기존 선수의 등번호를 뺏어갈 만큼 파렴치한 선배는 아니거든? 뭐 솔직히 말해 흥민영의 7번이 가장 탐나긴 하지만 등번호보단 활약을 욕심내야겠지. 하지만 등번호는 뺏기지 않을지언정 선수 자체는 얼마든 뺏길 수 있다는 거 알지? 화려한 경력의 기량까지 무르익은 월드클래스 공격수가 단돈 187억에 선착순 한 팀 고작 200억 아끼려다가 우승과 멀어지고 싶지 않다면 조금 더 서두르는 게 좋지 않겠어?